음악가우들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이러스 첫 시간이었죠. 그 i7XR 들어보시고 예고도 해드렸지만 오늘은 그거의 상위 버전, 지금 현재 사이러스의 최상위 인티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사이러스의 한 덩어리 원바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i9XR 오늘은 들어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러스는 피터 발렛이라는 분이 이제 83년에 오면서부터 미션에서 자사 스피커를 올리려고 그렇게 영입을 했다가 사이러스가 이제 90년대 독립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게 2005년에 이제 피터 발렛이 이제 순수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이 회사의 현재 디자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이러스 6, 7, 8, 2 VS 버전들, 사실 사이러스가 일반인들한테 좀 널리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한 건 그러면 2005년부터라고, 그렇게 그때의 무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와 있고, 지금은 새로운 지금 이 제품만 해도 QXR이라는 2세대 DAC와 그다음에 XR 버전, 파워 서플라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당연히 전 라인업 디지털 앰프인 원래 최초의 사이러스의 첫 제품이었던 원과 원 HD 두 버전이 있는 그 디지털 버전 앰프들, 출력 100W짜리 850에 이런 제품들도 있고, 이게 지금 보실 7하고 9, 그 다음에 모노블럭인 X300도 있지만, X300 모노도 있지만, 그 제품들이야말로 바로 사이러스의 클래식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이러스는 클래식이라는 라인업도 따로 있어요. 걔는 출력도 8오hm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앞에 패널도 이 녹색, 그게 바로 2005년 버전들이 그렇게 제작을 했었죠. 녹색 LED, 녹색 디스플레이 창이 뜨는 제품은 클래식 라인업이라고 해서 조금 또 구분을 합니다. 여하튼 AB 클래스 앰프, 오로지 앰프로만 다기능을 넣지 않고 앰프로서의 영국 앰프의 어떤 자존심, 영국 앰프의 시그너처 사운드, 그런 거를 여전히 똑같은 길로 변형되지 않고 가고 있는 그런 앰프라는 점에서 이 앰프의 어떤 좀 조명을 좀 비춰볼 만한, 다른 기타 영국제나 더 넓게 보면 다른 하이엔드 앰프들하고 봤을 때 차별화가 되는 그런 시선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i7XR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의 기본 포맷은 좀 독특하죠. 이렇게 사이즈 자체가 우리가 아는 일반 앰프보다 폭이 좁고, 그 다음에 원래 전통 방식대로 리니어 전원에 AB 클래스 앰프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출력을 8ohm이나 4ohm도 아니고 6ohm으로 측정한다는 거 특이하죠. 그래서 i7XR은 6ohm 기준에 52W, 그것도 그래요.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52W. 그리고 이 i9XR은 같은 6ohm 기준에 61W. 특이하죠. 아예 그냥 10W를 올리든가 그러면 62W로 하든가 9W를 올렸어요. 그 설정이 독특합니다. 여하튼. 근데 이 출력들 6ohm 기준이라 좀 애매하긴 하지만 8ohm이면은 일단 조금 더 출력이 더 낮아지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이따 i7XR도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준의 그런 절대 수치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제 그냥 청감상으로는 100W는 당연히 넘어가는 그런 앰프들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고, 또 사이러스 앰프의 특유의 드라이브와 특유의, 당연하지만 특유의 음색이 있는데, 그 음색이 앰프들하고 좀 닮았다, 이렇게 좀 평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유의 세계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타협을 하지 않는 사운드.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그런 앰프에 CDP를 여전히, 초기부터 CDP에 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CDP를 여전히 굽히지 않고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 그 다음에 디자인 자체, 이 사이즈나 이런 포맷이 독특하기도 하지만, 이 디자인, 요 버튼, 이렇게 여전히 버튼식으로, 예전엔 푸시 버튼이었는데 이제 터치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거를 계속 고수하는 회사라는 것도. 그래서 이 같은 영국 회사인 자동차 회사는 에스턴 마틴의 DB5, 저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만, 그 회사의 대시보드 스타일을 많이 응용했다, 혹은 많이 닮았다고 하는 그런 평론가들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독특한 세계를 가진 사이러스, 인티앰프의 그 플래그십 i9XR 소리를 들어보시고 또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면 아마 오늘 참 시청은 참고로 케이프의 레퍼런스 1
메타 버전이죠. 이 제품 저희도 한번 다뤘었지만 이 제품으로 시청을 했고 플레이어 그러니까 그 스트리머는 저 네임 오디오의 NDX2로 스트리밍을 해서 자체 DAC, QXR DAC로 그렇게 출력을 해서 아날로그 출력을 해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앰프 출력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650 기준의 61W 출력을 내는 독특한 그 스펙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 7X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XQR, 2세대 XQR DAC를 탑재하고 있어서 일단 자체로 스트리밍을 하지 않는 순수 앰프를 지향하고 있지만 룬 테스트 기기들에 대한 인증을 받았어요. 룬 인증을 받은 스트리머들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호를 프로세싱 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룬 테스티드 인증을 받은 앰프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DAC는 참고로 32비트 384kHz PCM, 그 다음에 DST 256까지 재생하는 뛰어난 DST도 갖고 있어서 디지털 출력을 하는 디지털 제품을 입력을 받아서 신호 재생하는 데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i7X 할 때는 이제 많은 얘기들이 다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서 굳이 설명 안 드렸던 게 이 제품의 고유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 디지털 필터를 갖고 있어요. DAC가 있으니까 그게 7개 모드로 작동을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래요. 이쪽은 그 음을 맺는 기울기, 이제 영어로는 스티프라고 하는데 STEP. 그다음에 한쪽은 리니어, 이 위상이 일정하게 변동하느냐. 그 두 가지 옵션을 줘서 그래서 간단히 이래요. 이쪽이 곱하기 2니까 이쪽은 패스트 롤오프와 슬로우 롤오프, 그래서 FR이라고 하고 하나는 SR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항목하고 이쪽은 위상이니까 그 페이지가 리니어 페이지, 그 다음에 미니멈, 그래도 조금은 변동하게 해주는 미니멈 페이지에서 LP, MP 이 네 개를 조합해서 그래서 FRLP, FRMP, 그 다음에 SRMP, SRLP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일단 있고 거기에 이제 아포다이징 필터, 하이브리드 필터, 그 다음에 브릭워 필터 그 세 개를 추가해서 총 7개 모드로 작동하는 이런 이쪽에 보면 여기에 그런 DAC 필터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폴트가 FRLP죠. 그러니까 롤오프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이 음의 감쇄를 이렇게 빠르게 기울기를 멈추게 하는 그런 FR이고 그 다음에 위상이 이제 리니어는 무슨 신호가 위상이 들어와도 위상 변화가 일정하게 가는 거고 미니멈은 조금은 변동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최소한을 준다는 건데 그래서 FRMP가 이 제품에 그냥 다른 설정을 하지 않은 디폴트 상태의 디지털 필터 설정입니다. 저희는 디폴트 상태로 들었고요. 이거를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7개의 모드를 아마 다 비교해 가면서 시청해 보시면 어떤 용도로 쓰시면 재미있냐면 일단 재미도 있지만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게 좋으냐면 그 각자의 사용 공간과 스피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런 걸 모드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음이 빠르거나 느긋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약간은 스테이징이나 뒷공간을 풍성하게 만들거나 단정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좀 빠르고 느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약간 편안한 느낌과 아주 긴장감이 도는 느낌. 요런 네 가지 항목을 조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눌러보세요. 하여튼 7개나 되는 필터를 둔 거는 굉장히 사용자에게도 재미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셨지만 61W의 출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 앰프의 용도는 그래도 당연히 저 위에 X300 모노블록 같은 그런 제품하고는 좀 구분이 되게 돼 있는데 300 모노는 저도 안 들어봤지만 꽤 대형기들을 드라이브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전에 그 D100 같은 프로악 플래그십 드라이브 할 때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노블록을 제외하고는 아주 큰 스피커들 외에는 웬만한 스피커들은 다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적당한 공간에서 저희 녹음한 이 시청 공간도 약 7, 8평 혹은 10평 가까이 되는 10평은 좀 안 되는 하여튼 그 공간인데 소리샵 캐프 전용 룸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보면 공간을 채우는데 거의 부족하지 않아요. 일단 음악을 들어보시면
본인이 잘 아시는 곡은, 익숙하게 들으시는 곡은 뭐 대충 느낌이 오셨겠지만,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 같은, 콜드플레이도 이제 영국 밴드죠. 영국 밴드니까 이제 들어봤는데, 콜드플레이도 이제 20년이 돼가는 밴드입니다. 이 비발라비다를 들어보면, 이게 그냥 일반 저기 들어볼 때 TV에도 참 많이 나오니까, TV에서 아마 이 곡을 처음 들으셨던 분들은 하이파이로 들으면 많이 다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처음에 건반, 약간 베이스미 들어오는 그런 그 신디가 들어오는 뻔뻔뻔뻔뻔뻔, 이게 한음으로 들리지 않고 여러 음의 레이어가 겹이져 있다는 걸 아마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게 TV에서만 주로 보셨던 분들, TV에서 들었던 그 곡을 들었던 분들이 느끼시는 거고, 거기서 하이파이적으로 들어가면 그 갈래가 굉장히 섬세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콜드플레이 음악을 듣는 법 중에 크리스 마틴의 그 아주 독특한, 공연 다녀오신 분들, 직접 현장에 들으신 분들은 좀 더 생생하게 알고 있겠지만, 크리스 마틴의 그 비음을 듣는 재미로 듣는 음악이 바로 콜드플레이입니다. 사실은 크리스 마틴이 반이에요. 콜드플레이 음악은. 그 뒤에 그 소위 뭐 음악적으로 말하면 뭐 레디오헤드의 후예에서 영국식 펑크를 기반한 아주 독특한 그런 장르를 개척했고, 처음에는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은 루스한 음악, 데뷔 앨범은 좀 그랬었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음악이 그 콜드플레이 음악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던 게 바로 이 비발라비다인데, 이 곡을 들어보면 뒤에 사실 락 음악에 들을 수 있는 전자기타 외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전자기타를 안 쓰는 밴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그 키보드와 드럼, 이 드럼 치는 분 이름이 이제, 저는 콜드플레이 멤버 중에 이 드럼 치는 분이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데, 크리스 마틴 다음으로 좋아하는데, 그 드럼이 굉장히 아주 찰지다고 해야 될까요? 드러밍의 어떤 크고 아주 다이나믹한 드럼을 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재밌고 아주 굉장히 자잘한 재미를 주는 드러밍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의 이 킥드럼이 여기서 나오는데, 특히 오오오 이 사비 부분, 이 노래, 거기에 이제 킥드럼이 쿵쿵쿵쿵 들어가는데, 사이러스가 그런 소리를 레퍼런스 1에서 아주 잘 끄집어내줍니다. 레퍼런스 1 메타가 베이스를 굉장히 천차만별의 소리를 내주는 그런 스피커인데, 그걸 아주 최대한으로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대출력 앰프로 드라이브를 해보니까 좀 약간 오버가 돼서 좀 공지는 없는데 약간 과도하게 울려서 생기는 그런 왜곡? 그러니까 너무 그 원래 이 진폭을 넘어서는 그런 대출력을 들이대면 베이스가 조금 듣기 싫은 그런 울림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적당한 울림으로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이 드라이브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러스 같은 앰프가 지금 i9XR이 아주 적절한 베이스의 그 스트로크, 그래서 베이스음이 굉장히 듣기 좋다는 거. 아마 음악 녹음에서 대략 느끼셨겠지만 현장에서의 베이스는 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러스의 이 중고역이 어떤지, 굉장히 단정한 느낌을 주지만, 잘 아시는, 평소에 잘 아시는 곡을 들어보시면 특히 현악기 같은 음의 결은 중간에서 약간 가는 쪽이에요. 근데 단정한 느낌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음색이 이렇게 흐를 때 보면 굉장히 매끄럽고 감미롭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그게 사이러스 앰프의 또 고유의 사운드 시그너처입니다. 그래서 그 비버의 레퀴엠이죠. 그 키리 엘레이슨 같은 곡을 들어보면 사람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띠리디 현악 합주가 들어오는, 고학기 현악 합주, 코르디 사발이죠 이거. 이 현악 합주가 들어오는 이 장면이 굉장히 그냥 아주 이렇게 느슨하게 감미로운 그런 앰프와 스피커가 있는가 하면,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사이러스 i9XR로 들어온 그 드라이브하는 캐프 레퍼런스 1 메타의 그 중고음은 캐프 특유의 그 쨍한 소리가 아주 매끄러운 그 입자를 살짝 입혀놓는 느낌, 굉장히 그 순도도 높지만 굉장히 듣기 좋은, 그리고 청량한 그런 중고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컬이 이제 거기에 합쳐지면 이 전체적인 해상도, 그러다가 쿵 하고 이제 전체 오케스트라가 한번 탕 터지는 순간이 있는데, 사이러스로 들으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하이엔드 앰프들에서 이제 비로소 구현이 가능한 그런 분해력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여러 악기들이 동시에 쫙 순간 다 보이는 느낌. 아, 거기에 너 있었어 하고 조명을 전체로 딱 비췄을 때 모호해지는 순간이 없이 전체가 쫙 보였다가 다시 싹 사라지는. 이 곡이 그렇거든요. 그런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 보여줍니다. 굵은 곳, 가는 곳, 그 다음에 좀 강한 음, 약한 음. 이런 서로의 대비와 그 다음에 음색도 진하고 여린 부분, 이런 거에 대비, 이런 게 잘 표현되면 저는 그런 앰플 하이엔드의 어떤 기본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i7, i9 XR에서 그런 장면들이 아주 잘 보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항상 어떤 음악적 뉘앙스, 그런 이 앰프의 성능이 어디까지냐를 확인한 다음에 제일 주로 듣는, 그 다음에 편안하게 듣는, 너무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좋은 그런 곡들이 잘 들리느냐, 나를 감동시켜줄 만큼 들리느냐. 사실 이게 사실은 저는 스피커도 스피커인데 앰프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좋은 앰프의 덕목인데, 오랜만에 사만다 생의 이모션을 들어보면, 베리 깁 작곡이죠. 이런 곡들도 얼마나 포근하고 굉장히 좀 감칠맛 있게 들리는, 저는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본 이유가 사이러스 앰프의 어떤 사운드의 어떤 특징, 이런 소리를 낸다, 이런 걸 좀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곡 중에 하나라서 들어봤는데, 아마 이 곡을 또 이 세대가 갈리면 이 곡을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저희 세대 때는 굉장히 아주 그 농도 짙은 이런 감미로운 곡 중에 대표곡이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적당히 부풀 때 부푸는 느낌이 좀 있으면서도 그 사이러스 특유의 단정함으로 그 사만다 생의 보컬, 이런 걸 아주 그냥 아주 원래 음색이 어떤지, 사만다 생이라는 가수의 보컬이 음색이 어떤지, 왜 이 사람이 8, 90년대를, 7, 80년대를 통틀어서 굉장히 감미로운 보컬의 대명사로 쭉, 요즘도 뭐 TV 예능 프로에서 갑자기 이렇게 무흐해지는 장면에 이 음악이 배경음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PD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 곡을 선정한 분, 그 곡을 결정해서 이렇게 사운드 베드로 까신 분들이라면. 하여튼 그런 곡인데 그런 모드로 아주 잘 들려준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이 베리기 그 비지 전체가 나와서 이 코러스, 백코러스라는 장면도 아주 이 전에 좀 아까 들은 비보의 그 레퀴엠 못지않게 뒤쪽에 스테이징을 아주 멋지게 뿌려주는 그런 그런 부분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사이러스의 현재로서는 사이러스의 원래 AB 클래스 두 앰프, i7 XR, i9 XR 이 두 개를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뭐 7하고 9은 계급을 나눠 놓다 보니까 전원부도 얘가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도 i9만 붙일 수 있게 만든 그런 특화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하게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좀 높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그런 품질이 동일하니 본인의 스피커와 사용 공간에 따라서 두 제품을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러스의 소리, 제가 그랬죠. 하이엔드 앰프를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돈으로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 물론 예전보다 가격이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앰프들 보면 쓸만한 앰프들이 저 위에 몇 개,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보급형, 그래도 요 중간이 많이 비어있는 이 와중에 사이러스 같은 앰프가 아주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음악 좋아하시고 그 음악의 본질을 꼭 듣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사이러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